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군품 제공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정북도지사 정격 제명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빠른 결정을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이 문제를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크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는 법적인 문제. 이것은 이제 실정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세간의 이목이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거 가지고 딱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선거를 또 앞두고 있거니와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대통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고 잘 방어하고 있다는 지금 느낌을 국민들께 주고 있고 그 지지를 일정 부분 받고 있는 선에서 이런 악재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몇 군데를 돌려보니까 사실 그 자리가 동네 형이었다면 대리비를 이렇게 주면 박수 받는 형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현직 정치인이었다. 행정가긴 하지만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정법 위반 아마 이거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돈을 이 현금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청년 창업가라든가 아니면 청년 의원들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활동가들이랑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20명 정도 식사를 했던 그 자리였고,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후보들도 또 왔다 갔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한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가 계속해서 있었었고, 이제 그런 것의 일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당시에 참석했었던 이 청년 활동가라든가 의원들이 대단히 지역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도 그런 뭐 돈들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시 되돌려주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조치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CCTV가 나와 있는 이상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간을 더 끌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제 판단을 당 지도부가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판단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읍참 마속이 아니라 읍참 관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읍참인가요? 읍참. 김관영 지사가 상당히 그 전북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북 도민에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북지사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재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김관영 지사가 상을 당해서 조문을 간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김관영 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형님한테 공천 안 줄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경선을 시킬 거야. 경선하면 내가 다 그 공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 얘기가 현실화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소장님은 왜 공천을 안 줄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 모르세요?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가 그래요. 김관영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 아니면 그 좌표, 이게 지금 민주당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북에는 본인들과 훨씬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 주면 무조건 당선되는 데인데 굳이 왜 김관영 지사 같은 사람에게 공천을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영 지사의 약간 중도 실력 노선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뉴 이재명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와 이재명 캠프가 모두 김관영 지사를 영입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도왔고, 그게 이제 2022년 그 전북지사로 가는 길이 됐는데, 지금 여튼 당에서는 김관영 그 지사가 갖고 있는 정도는 우리 당 사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튼 그게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구실 삼아서 바로 즉각 제명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좋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런 좋은 정치인이 이런 일에 이제 얽매여서 정치 생명이 참 위태롭게 된 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구실 삼아서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게 이제 MBC 단독 보도로 이제 식당 CCTV 영상이 드러나면서 김관영 정북지사가 이게 시점이 지난해 11월이에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제 민주당 청년 당원들 뭐 사업가들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현금을 나눠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어요.
고스란히 잡혔고 김 지사 측의 설명은 저녁 식사 후에 대리 비용을 준 건데 문제가 될까 봐 다시 회수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참석자 중에서는 뭐 반환 요구가 없어서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하는 참석자도 있고 이 CCTV 영상에 대해서도 김 지사 측은 식당 주인이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만나질 않았다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 쪽은 김 지사 측 관계자가 찾아와서 월 2천 매출 올려주겠으니 이 CCTV 영상 좀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게 뭐 싫든 좋든. 그래서 이게 뭐 이거를 빌미로 이제 잘라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특정인의 시각을 좀 반영한 것 같고 민주당은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의 성격이 청년 창업가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무슨 활동가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끈끈한 어떤 조직체로서의 어떤 그 모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막 있었고 서로 그때 인사하고 뭐 이런 자리였는데 그 중에 아마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끼리는 술이 많이 취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돈을 내일 돌려주자라고 이제 결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중간에 왔다 간 사람도 있고 뭐 중간에 화장실 간 사람도 있고 그거 얘기할 때 없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철두철미하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걷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놓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그런 이 연유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어찌됐건 김관영 지사가 성품도 좋으시고 사실은 당내에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구력도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본인이 아차 싶어가지고 그걸 또 거두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영상이 찍혔고 그래서 CCTV 그 곳에서 원래는 비서실에 찾아왔었대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를 직접 만난 건 아니었고 비서실에 내가 이런 게 있으니 어떤 특정한 요구들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그거를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거 거절하겠다라고 이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그 영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찾아가서 영상을 지워달라 이런 건 제가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무슨 뭘 요구했다거나 뭘 해주겠다 약속하고 이런 걸 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 자체도 제가 볼 때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어찌됐건 그 영상이 남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 영상의 존재는 대단히 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처분을 당해서는 내린 거지만 추후에 법적인 처분까지도 결국엔 또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SNS 통해서 가혹한 밤이었다.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제 불찰이지만 성실히 소명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저희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전한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고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차분한 길을 걷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이거 좀 친분이 있으시다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CCTV도 그렇고 왜 이런 구력이 있는 정치인이 이분이 재선 의원 출신이고 전북지사 선거도 했고 16년 동안 지금 정치를 2012년에 초선 의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14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그날 밤에 뭐 분위기가 좋았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정도를 문제 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금품 기부 행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문제니까 저는 뭐 개인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처신이 참 안타깝다. 근데 민주당이 왜 김관영 지사에게만 이렇게 본인도 가혹한 밤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본인 소명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다 제명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관영 지사는 지금 뭐 A, B, C 그룹 가운데 어디에도 지금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나눈다면 B 그룹인데 당은 지금 또 A 그룹이 좌우하고 있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장경태 의원 뭐 전재수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2천만 원 받았다. 또 시계 받았다. 700만 원짜리 시계 받았다. 이거 검찰 조사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의 확정적으로 부산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장경태 의원도 4개월간 아무 조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김관영 지사에게만
당일날 바로 제명해 버리니까 이런 그 좀 뒷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짧게만 붙이면 시기적으로 미묘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전체가 다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도부가 그 판단은 좀 빠르게 잘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그럼 그 자리에서 뭐 대리비를 줬느냐 그 자리에서 전북이라고 하는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전주에서 왔고 누구는 또 더 먼 곳에서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10,000원, 이렇게 대리비도 10,000원도 주고 너는 한 2만 원 나오겠네 2만 원도 주고 먼 사람은 1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왜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전철 타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 어디서 왔냐 이거 물어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얘는 차를 타고 뭐 1시간을 왔습니다. 뭐 1시간 반으로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정책으로 네. 하고 네. 다른 걸로 해야지 거기서 돈을 그렇죠. 준다고 해결될 그렇죠. 문제가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런 어른으로서의 미안한 마음에 그런 돈들을 이제 줬다고 하는 건데 아플싸 했겠죠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처분을 받은 건데 어쨌거나 이제 법적인 문제도 또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또 이 가혹한 시련을 또 견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SNS를 올린 걸 보니까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소속이나 지금 또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68만 원의 돈을 줬고 본인이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정식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갔을 때 3심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이상이 돼야 당선 무효형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그럴 정도의 문제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튼 전북 지사 선거가 요동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서 현역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전북지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그 지역에 보궐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선택지가 또 늘어나나? 어디 가지?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정치라는 게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또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느 분이 댓글로 이동학 치고 나왔으니까 좀 물어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죠. 정원호 전 선동구청장의 멕시코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이 출장 같이 가셨다면서요.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이거 기자회견하기 전에 뭐 얘기도 이 출장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을 들었다면서요. 하루 이동학 전날 최고한테. 저에게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더군요. 같이 간 거 맞냐?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갔다고 했고 열 몇 명이 같이 그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정확히 인원수가 기억이 안 나서 10명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니까 2명이 간 것처럼 해놨어요. 그리고 그때 굳이 또 여직원이라는 이 명칭을 또 사용해가지고 휴양지 여직원 정원호 이게 딱 매칭이 돼버리니까 그게 그냥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뭐 썸 타러 간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그냥 팍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악의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브리핑을 하면서 인원수를 이동학 최고도 같이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브리핑에서 나왔던 그 밭글 있잖아요. 보통 밭글 정치권에서 많이 도는데 이 밭글에 둘이 논 건 맞다는데 라고 하는 글들이 계속 돌았어요. 근데 저는 둘이 온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 논 건 맞다. 이게 이 휘발성이 휴양지와 엮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그 직원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만두셨지만 직원분도 그렇고 정원호 후보의 사모님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뭐 맡아도 이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패설 자체가 너무나 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여가지고 이게 엄청난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세하게 조정해서 잘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 지금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됐고 지금 정원호 청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법적 조치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과가 제가 볼 땐 이건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의원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근데 그 내용들이 대중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런 식으로 인식된다. 그걸 갖고 이제 김재섭 의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묻는 거는 전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보십시오. 우리 정치판 봤을 때 뭐 김대엽 병풍 사건이라든가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생태탕 페라가모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줄리 뭐 이런 것들 다 민주당이 주도해 갖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재섭 의원이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외유성 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었다면 비판을 좀 덜 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무리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반박하면 될 일인데, 지금 그냥 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뭐 입틀막 식각을 하는 건 전 정원호 구청장의 올바른 정치적 그 반박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근데 뭐 여성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에서 여성 직원과 단둘이 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김 의원의 발언을 잠시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공무국의 출장 심사 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이 자료를 제게 주었습니다. 보시면 성별을 딱 가려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해외 출장은 민선 8기 해외 출장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그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각급으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제 기자회견을 잘 보시면 단둘이 간 걸로 문제 삼지 단둘이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명이 계신 건 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동구청에서 단둘이 간 거는 그때가 유일하고 14번의 출장 중에 그때가 유일하고 심지어 여성과 단둘이 간 거는 그때가 유일하다. 전 여성과의 관계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 김재섭 의원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글만 읽어봐도 보세요.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이 같이 간 걸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게 여성 공무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갔다고 느껴지세요? 이게 뉘앙스가 일부러 전 교묘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악의성이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문제 제기는 맞아요. 성별 항목을 예를 들면 가렸다거나 혹은 그걸 지워보니까 원래 여성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남성으로 적혀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청 직원이 당시 오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와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뭐 그냥 비판을 받으라면 그 비판은 정원호 후보께서 수용하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정 성별을 딱 엮어가지고 휴양지로 엮어버리니까 당시에 이것도 거의 10박 12일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제 이제 제 페이스북에 지도를 제가 올렸습니다. 멕시코 지도를. 유카탄 반도 그 지도를. 근데 이 행사가 열렸던 곳이 두 군데입니다. 멕시코에서. 멕시코 시티가 있어요. 북아메리카 쪽에 중심 지역인 그 수도가 있고요. 꼬리표 있잖아요. 뒤쪽으로 꼬리가 멕시코가 있는데 그 꼬리 쪽이 유카탄 반도인데 그쪽에 메리다시가 있어요. 이 행사는요, 메리다 시장이 글로벌한 행사를 주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메리다시 바로 옆에 칸쿤이 있어요. 바로 옆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으로 모든 이들이 다시 멕시코 시티로 와가지고 오면은 다시 항공편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차로 오면 이틀이 꼬박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항공편 비용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칸쿤 비행기 그다음 이 국제선 노선이 많은 칸쿤으로 간 것이고 칸쿤에 가서도 저희가 그날 도착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날은 뭐 아무것도 못했고 그 다음 날 하루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건데 같이 종합회의하고 정리하는 회의하고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바로 떠나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박도 아니에요.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날 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휴양으로 엮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저희들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8, 9일 동안은 이동하는 시간과 수없이 많은 이 포럼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단 하루 그 휴양지에 갔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다 외유성으로 엮는다? 저는 그것도 되게 부당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원호 구청장이. 네.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이제 공적 검증의 영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검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갖고 있는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해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이동학 최고가 이제 다 동행하셨다니까 저는 여기에 주목해봤습니다. 칸쿤이라는 곳 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 3명 중에 아무도 가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갔죠. 제가 갔죠. 네. 근데 멕시코 메리다시까지 간다니까 아마 뭐 이건 인지상정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메리다시에서 오는데 거의 간 김에 시간 좀 남으면 칸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칸쿤에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 메리다시에서 칸쿤까지가 직선 거리가 300km죠. 버스 타면 4시간 정도 거리래요. 근데 메리다시에서 11시 오전 11시에 출발했는데 칸쿤에 밤 늦게 도착했다? 저는 그 사실관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마 중간에 뭐 다른 어떤 뭐 행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2박 3일 가운데 정작 있었던 것은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고 저는 칸쿤이라는 곳에 간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제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도를 올린 이유는 그러면 다시 메리다시에서 다시 저희가 올 수 있는 길은 멕시코 시티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숙박료가 들고 항공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요. 이게 공무 돈으로 모두가 간 게 아니고요. 물론 현직 의원들, 지방 의원들은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연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행기 비용을 다 드리고서 이게 하기가 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칸쿤이라는 국제 노선이 많은 도시가 있고요. 바로 옆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멕시코 시티로 오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칸쿤으로 갔던 것이지. 근데 그렇게 이제 엮어서 공격하실 수는 있다 보는데 그래서 충분히 지금 해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지도까지 친절히 색깔까지 칠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검증 영역은 맞죠.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공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검증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실관계와 이걸 얘기를 해야지 열 몇 명이 간 출장이라는 거를 일단은 백불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기자회견문에는 없어요. 그 여성 공무원과 갔다고 했잖아요. 이 여성분은 출장을 간 거잖아요. 출장을 갔는데 지금 이 맥락상에는 왜 남성으로 둔갑시켰냐, 왜 이거를 성별만 딱 가려서 제출한 이유가 뭐냐, 왜 여직원을 콕 집어서 대표적인 휴양지에 동행을 시켰냐. 누가 봐도 냄새를 너무 풍겼잖아요. 이 추문의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당장 댓글로 칭찬마님이 여성은 출장도 못 가나? 일하러 간 건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러면 그럼 남성을 데려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성을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여성 직원을 동행시켰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추문에 휩싸인 듯한 내용을 내니까 만약에 외유선 출장이었다고 비판했으면 이 정도까지 김재섭 의원도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제기한 거 그것이 정말 무리한 문제 제기였고 이런 식의 되치기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김재섭 의원이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감수하면서까지 그 김재섭 의원은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최고를 비롯해서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든 그 동참했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정원호 구청장이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구나.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전혀 그 상관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정원호 구청장의 지지세는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김재섭 의원이 이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같이 갔었던 직원분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의 가정을 파탄 내려고 이 기자회견을 하신 건 아닐 거라는 건 저 알아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결과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심지어 보수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지금 너무한다라고 해서 사모님 사진 올리고 그다음에 그분 사진 올려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립이 막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어쨌든 본인의 행동으로 지금 이런 이 나비 효과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단둘이 가려고 했던 이런 정도의 자기 그냥 방어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행동들은 옳지 않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더 이상 이러한 이 조롱 이런 것들은 좀 그만하자. 라고 하는 본인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 이게 좀 그나마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이분들은. 정원호 후보 측이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고발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그 검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전에 들었던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었던 그 가운데 하나도 허위라고 판단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을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였는 것까지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법 전공한 분이에요.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윤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을 동료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고발할 내용인가? 뭐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봅니다. 그리고 승진 문제는 아마 팩트를 틀렸어요. 제가 볼 때 다급에서 가급으로 올라간 적은 없고요. 다급에서 낙급으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게 뭐 공무 출장 이후에 올라갔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도 시점이 한참 벌어집니다. 이게 2023년 3월에 갔다 온 거거든요. 낙급으로 승진할 때는 2024년 7월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급으로 된 것은 처음에 한번 나갔다가 나중에 재임용되는 과정에서 가급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건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은 단체를 이끌었던 대표 출신이에요. 역량이 굉장히 출중하고 국회에 와서 토론도 많이 했고 방송 토론도 일정 부분 그 자기가 다뤘던 이슈 중심에서는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같이 일하고 싶다. 영입 케이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분이 2021년도 성동구 들어갔다길래 야 정원호 총장이 영입 잘했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처음부터 사실은 수석보좌관급인데 이분이 처음 어쨌든 다급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전후 관계나 사정 관계도 제가 볼 땐 이 팩트가 아니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급으로 임용된 건 확인이 된 거 아닌가요? 가급으로? 근데 김재섭 그게 아까 마치 기자회견에 해외 출장 바로 그렇죠. 직후에 된 것처럼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가급에서 가급으로 올라갔다고 네. 초고속 승진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뭐 네. 정원호 총장님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급과 낙급과 가급이 지금 공무 직제에서 보면은 급수 차이가 굉장해요. 가급은 구청장이 줄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자리일 겁니다. 근데 이 해당 여성이 정말로 다시 재임용되는 과정에서 가급으로 갈 만한 역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송동구청장, 소동구에서 공개 채용 형식을 들여서 그러니까 외부위원 그런 부분과 해가지고 정무직이니까. 채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본인은 일하러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승진을 했는데 이런 추문에 휩싸인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았던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사실관계가 제대로 된 게 없는 한 이런 식의 좀 의혹 제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대로는 기사 못 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사정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전직 여가부 장관도 오셨는데 이 여가부 장관님이 그 포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그다음에 그 포럼에서 저희들을 초대하면서 사전 작업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동구에 직원 한 명을
찝어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이 이제 픽이 됐었던 거고 이분과 여가부 장관 그러니까 그 공무 출장을 가기 전부터 사전에 엄청난 조율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한국 세션도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님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 데리고 오라고. 나랑 같이 사전에 작업을 한 분이니까 실무자가 어차피 와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분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까지도 이제 다 해명이 됐고 실제로 가서 그럼 이분이 뭘 했냐. 이분이 뭐 영어도 좀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중간에 통역도 하고 당연히 이제 청장이 뭘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이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챙겨야 되고 뭐 이 연설문 써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메이킹하고 심지어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다 이분이 다 사진 찍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밤새. 그러니까 실제로 쉬거나 이제 그랬던 적들은 잘 못 봤는데 어찌됐건 지금 그 김재섭 의원이 촉발된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이 두 분이 과연 따로 있었냐 없었냐 기자분들이 또 이런 취재를 하더라고요. 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거 맞냐? 이 두 분만 또 따로 나간 적 없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쾌한 거예요. 이 취재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결국 나비 효과가 그렇게 지금 악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